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가빠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단을 오르다가 평소보다 유독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작은 신호들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심혈관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사망 원인 2위와 3위가 바로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입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이 두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무서운 질환들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며 적절한 관리와 예방을 통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니어 여러분들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심혈관 건강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두려워하시면서도 정작 예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먼저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68세인 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김모님은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담배도 끊으셨고 술도 거의 드시지 않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시면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검사 결과 관상동맥 3개 중 2개가 70% 이상 막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모님은 병원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셨나요? 가족 중에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앓으신 분이 계신가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요? 이런 질문들에 김모님은 대부분 잘 모르겠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운동도 하시고 금연도 하셨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셨던 것이죠.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심혈관 질환은 단순히 운동 부족이나 흡연 때문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같은 기본적인 수치부터 가족력, 스트레스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심혈관 건강을 위해 알아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혈관 질환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장병입니다. 이는 심장으로 가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으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뇌졸중이 대표적입니다. 이 두 질환 모두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혈관 건강 관리가 핵심입니다. 그럼 혈관은 왜 막히거나 좁아지는 것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는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나 기타 물질들이 쌓여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20, 30대부터 시작되어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자연스럽게 노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를 위험 요소라고 하는데 크게 조절 가능한 것과 조절 불가능한 것으로 나뉩니다. 조절 불가능한 위험 요소로는 나이, 성별, 가족력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45세 이후, 여성의 경우 55세 이후에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또한 부모나 형제자매 중에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앓은 사람이 있다면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다행히 조절 가능한 위험 요소들이 더 많고 이들이 실제로 심혈관 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큽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고혈압이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져서 혈관이 손상되고 동맥경화가 가속화됩니다. 정상 혈압은 120에서 80 미만이며 140에서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이 잘 생깁니다. 또한 당뇨병은 다른 위험 요소들과 함께 작용하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공복 혈당 기준으로 100 미만이 정상이고 126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세 번째는 고콜레스테롤입니다.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 벽에 쌓여서 동맥 경화를 일으킵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00 미만, LDL 콜레스테롤은 100 미만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는 흡연입니다. 담배의 니코틴과 일산화탄소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 응고를 촉진하여 혈전 형성을 증가시킵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에서 4배 높습니다. 다행히 금연하면 1년 내 위험도가 크게 감소합니다. 다섯 번째는 비만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염증을 유발하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체질량 지수 25 이상이면 과체중, 30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합니다. 여섯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 조절을 개선하며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장 기능을 강화합니다.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염증을 증가시켜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수면 부족도 마찬가지로 혈압과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음주입니다. 적당한 음주는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음주는 고혈압과 심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 이하가 적당합니다. 이제 이런 위험 요소들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식습관 관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심혈관 건강에 좋은 식단의 핵심은 염분 제한, 포화지방 줄이기, 그리고 영양소 균형입니다. 염분 섭취는 하루 2300m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는 소금으로 환산하면 약 6g 정도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염분 섭취량이 하루 4000mg 이상이므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염분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첫째,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라면, 통조림, 장아찌, 젓갈류 등은 염분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조리할 때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늘, 생강, 후추, 레몬즙 등을 활용하면 짠맛을 줄여도 맛있게 요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외식을 할 때는 국물을 적게 먹고 양념을 따로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 지방도 제한해야 합니다. 포화지방은 주로 동물성 지방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쇠고기, 돼지고기의 비계 부분, 버터, 치즈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양을 조절하고 기름기를 제거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마가린, 쇼트닝, 튀김 음식 등에 많이 들어있으므로 가능한 한 피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불포화 지방은 적극적으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들이 좋습니다.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주 2, 3회 드시고 견과류나 들기름, 올리브오일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탄수화물도 종류를 가려서 드셔야 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인 백미, 밀가루 음식보다는 현미, 잡곡, 통밀 등 통곡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물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과일과 채소는 하루 5에서 7서빙 이상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과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손상을 예방하고 칼륨이 많아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짙은 색깔의 과일과 채소일수록 항산화 성분이 많으므로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단백질은 살코기, 생선, 달걀, 콩류를 중심으로 드시고 가공육인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은 가능한 한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공육에는 염분과 보존료가 많이 들어있어서 심혈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되 탄산음료나 가당음료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를 드시기 바랍니다. 카페인 음료는 하루 2~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음으로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은 심혈관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운동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체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주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을 권장합니다. 중강도 운동이란 운동하면서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정도의 강도입니다. 빠른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댄스 등이 좋은 예입니다.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10에서 15분씩 시작해서 점차 30에서 40분까지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5일 이상 걷기를 하시면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걸을 때는 평지보다는 약간의 경사가 있는 곳이 좋고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걷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영은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가능한 훌륭한 운동입니다.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염이 있는 분들도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영을 못하시는 분들은 물속에서 걷기나 아쿠아 에어로빅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전거 타기도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무릎 관절에 부담이 적고 야외에서 하면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외 자전거가 부담스러우시면 실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 2, 3회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고강도 근력 운동은 혈압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벼운 덤벨이나 밴드를 이용한 운동부터 시작하시고 점차 강도를 높여 나가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활동량 늘리기도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하기, 정원 가꾸기 등도 모두 좋은 운동이 됩니다. 하루 10,000보 걷기를 목표로 하시되 처음에는 현재 걸음수에서 하루 1,000보씩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염증을 증가시켜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흡연이나 과음 같은 나쁜 습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가족 관계, 사회적 고립 등이 시니어들의 주요 스트레스 원인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친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트레스 해소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듭니다.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7에서 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 기법도 도움이 됩니다. 복잡한 것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5에서 10분간 깊게 숨을 쉬면서 마음을 비우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복식 호흡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를 부풀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배를 집어넣는 것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취미 활동도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독서, 음악 감상, 영화 보기,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악기 연주, 외국어 공부, 컴퓨터 활용 등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시면 스트레스도 줄고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사회적 관계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교활동, 자원봉사,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시면 외로움도 덜하고 스트레스도 줄어듭니다. 웃음도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웃으면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혈압도 낮아집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면 관리도 심혈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높이고 혈당 조절을 어렵게 하며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면역력을 떨어뜨려 각종 질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좋은 수면을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너무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시면 생체 리듬이 깨집니다. 둘째, 잠자리 환경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침실은 조용하고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시고 편안한 매트리스와 베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침실에서는 잠자기와 부부 관계 외에는 다른 활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잠들기 전 2~3시간 동안은 카페인, 알코올, 과식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인은 6시간 이상 체내에 머물러 있으므로 오후 늦게 커피를 드시면 잠들기 어렵습니다. 알코올은 처음에는 잠들기 쉽게 하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새벽에 깨게 만듭니다. 넷째, 잠들기 전에는 격렬한 운동이나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따뜻한 목욕, 독서, 명상 등 마음을 안정시키는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시고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자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긴 낮잠이나 늦은 낮잠은 밤잠을 방해합니다. 만약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도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신다면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나 기타 수면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기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무서운 점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모님의 경우처럼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검진을 통해 위험 요소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50세 이후부터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검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혈압 측정입니다. 혈압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검사입니다. 정상 혈압은 120에서 80 미만이고 140에서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므로 정기적인 측정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혈당 검사입니다. 공복혈당 100 미만이 정상이고 126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100에서 125 사이는 당뇨병 전 단계로 이 시기에 적절한 관리를 하면 당뇨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검사입니다. 총 콜레스테롤 200 미만, LDL 콜레스테롤 100 미만, HDL 콜레스테롤은 남성 40 이상, 여성 50 이상이 바람직합니다. 중성지방은 150 미만이 정상입니다. 네 번째는 심전도 검사입니다. 심장의 정기적 활동을 측정하여 부정맥이나 심근경색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매년 심전도를 찍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흉부 X선 검사입니다. 심장의 크기와 모양을 확인하고 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체질량 지수와 허리둘레 측정입니다. BMI 25 이상이면 과체중, 30 이상이면 비만입니다. 허리둘레는 남성 90cm, 여성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진단합니다.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운동부 하검사, 심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등의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위험 요소가 많은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여 더 자주, 더 정밀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생활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합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부작용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복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와 뇌졸중은 응급 상황이므로 빠른 대처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먼저 심장마비의 증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가슴 통증입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압박감이나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20분 이상 지속됩니다. 이 통증은 팔, 어깨, 목, 턱 등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흡 곤란입니다. 숨이 차고 답답한 느낌이 들며 특히 가슴 통증과 함께 나타나면 심장마비를 의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식은땀과 메스꺼움입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구토감이 든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어지러움과 실신입니다.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어지러워서 쓰러진다면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증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슴 통증보다는 극심한 피로감, 소화불량, 어깨나 등의 통증이 주요 증상일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뇌졸중의 증상은 FAST 테스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F는 페이스로 얼굴 마비입니다. 웃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입꼬리가 처지거나 얼굴이 비대칭이 되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A는 암주로 팔마비입니다. 양팔을 들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팔이 떨어지거나 힘이 없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S는 스피치로 언어 장애입니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이상한 말을 하거나 말을 전혀 못한다면 뇌졸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T는 타임으로 시간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3시간이므로 빠른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갑작스러운 극심한 두통, 한쪽 몸의 감각 이상, 갑작스러운 시야장애, 보행장애 등도 뇌졸중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첫째,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참고 기다리거나 가족을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편안한 자세로 눕히시기 바랍니다. 의식이 있다면 상체를 약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의식이 없다면 기도를 확보하고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없다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넷째, 구토를 한다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 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첫째,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물이나 약을 먹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들어가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함부로 환자를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뇌졸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심장약을 함부로 먹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가족들과 응급 계획을 세워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응급실 전화번호, 주치의 연락처, 복용 중인 약물 목록, 과거 병력 등을 정리해 두시고 가족들이 알 수 있는 곳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심혈관 건강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정기 검진을 통해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예방하고 활기찬 노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나 질병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건강관리 계획이나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거나 기존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생활 습관을 바꾸기 전에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